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3월 7일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일요일 오후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정리를 해드리려다 오늘 일요일날 좀 늦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 우리 시장이 또 불안하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제 금리는 안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용지표 항상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실업률이죠. 미국에서 그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판단. 사실 여기서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이연령, 비연령 이 말이 뭐죠? 이 고사성어인데 그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즉 뉴스를 어느 재료에 갖다 붙여도 맞다. 뭐 이런 표현으로 사실 해도 될 텐데 경기가 백신 효과로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채 금리도 올라가서 기술주들 즉 고퍼주들이 때려맞고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고용지표 호조라면 사실 여기 또 증시가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거를 어느 순간에는 금리 상승에 대해서 부담감으로 해석을 하고 또 금요일 날장에서는 이렇게 고용지표 호주에 뉴욕 증시가 급반등을 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논해볼까 합니다. 이 보면 이거 반지의 장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재밌게 본 영화인데 시리즈로 한 3편까지인가 나왔었죠. 이 옆에는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죠? 요 두 개의 종목이 미국장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어. 대표적으로 기술주 고퍼주라고 논란이 되는 그리고 한국 서학개미가 많이 산 두 개의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팔란티어죠. 펠런티어라고도 하고 그죠? 팔란티어인데 이건 테슬라고 이 팔란티어는 사실 이 반지의장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판타지영에서 이 둥그런 스톤이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고 대학까지 나눌 수 있게 하거든요. 이게 2003년 억만장자인 피터 틸이라고 페이팔을 설립한 그 회장이 이제 그 공동 창업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 속에서 어떤 의심스러운 패턴을 찾아낸다고 해가지고 이 반지장에서 아무래도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팔란티어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서학개미들이 지금 예탁원의 정보에 의하면 11위 정도 보유 자산으로 테슬라는 당연히 거의 상위 탑5 안에 드는 종목이고요. 하여튼 서학개미들 요새 좀 힘겨울 나날들을 국내 증시 투자자처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는 제 개인적인 역시 의견이긴 하지만 바이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이 두 종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바이를 할 시기가 거의 8부 9분 응선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주간 단위로 다우는 올랐어요. S&P도 올랐어요. 미국장이 금요일 말고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렇게 조정 안 받았죠. 나스닥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조정 모습. 그래서 2주간 약 5% 이상 5%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그 주범이 결국 테슬라 주간 단위 마이너스 11% 지난주에도 빠졌죠. 그리고 시가총액 그죠? 거의 상위권에 포진한 아마존이 마이너스 3%, 애플은 보합선이네요. 그죠? 뭐 엔비디아 9% 빠졌고요. EMD,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이 세미컨덕트 반도체 쪽도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다 많이 빠졌어요. 그죠? 거의 다 많이 빠졌고 넷플릭스도 4%나 빠졌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뭐 흔히 말하면 언택트주라고 표현을 됐던 시장에서 뭐 이 중에 언택트주가 아닌 것들도 많지만 그런 종목들이 위주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헬스케어는 뭐 존슨앤존슨 이런 일부 종목 빼고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페이팔도 8%나 빠졌네요. 이거 왜 빠졌을까요? 이 비트코인 대표주로 좀 그죠? 되면서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 페이팔과 스퀘어라는 종목이 대표적인 비트코인 종목이죠.
나머지 전통적인 IB나 은행주들은 어땠죠?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디펜스 이쪽 좀 안 좋았는데 에너지 유가가 계속 올랐죠. WTI가 거의 65불 선까지 거의 왔죠. 유가 되게 좋았고요. 산업재도 되게 좋았고, 그죠?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뭐 유틸리티 일부 종목 좋았고, 부동산 관련 니츠 쪽은 조금 안 좋았어요. 그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빅테크의 약간의 고퍼주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던 기술주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좀 시장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고, 나머지는 상당히 다우지수랑 S&P 500만 보면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슈는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1.6% 이상 레벨까지 시장에서 치솟아 오르면서 다시 노이즈를 만들었고요. 고퍼주고 상대적 약세를 그랬던 한 주가 아니었나 봅니다. 자, 앞서 대문에서 보여드렸던 테슬라랑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를 제가 YTD 올해 1월 1일부터 주가예요. 1월 1일부터 그죠? 지금 보시면 테슬라는 거의 연초에 900불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600불이 깨졌습니다. 597불. 거의 반토막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40% 정도의 하락률을 보여줬죠. 고점 대비. 그죠? 고점 대비. 그리고 팔란티어는 연초에 25불 근처였는데 이게 급등을 했죠. 급등했다가 다시 약간 그래프는 쌍봉같이 주면서 다시 연초 대비는 그냥 뭐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금요일장에선 3% 빠졌고요. 근데 고점 대비 약 38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군요. 45불이거든요. 52주 최고. 45불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24불. 얘는 거의 마이너스 50% 가까이 되네요. 고점 대비. 대표적인 기술주들입니다. 그죠?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고용이 어땠나? 노동부가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37만 9천 명 증가. 요게.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이 21만 명. 예상보다 거의 플러스 26만 명이네요. 그죠? 1월 고용이 얼마였죠? 16만 6천 명. 그죠? 실업률이 6.2%. 2월 실업률이죠. 이거 2월 실업률. 그리고 1월 실업률은 얼마죠? 6.3%였어요. 그럼 0.1% 개선이 됐네요. 그죠? 그리고 시장 예상도 컨센이 0.3 전월과 동일했는데 컨센 대비도 좋았다. 그러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는 게 고용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재유행으로 부진했던 레저 적객 분야 거의 서비스 쪽이에요. 35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게 제일 미국에서 지금 연준에서도 우려되는 저희 저소득층 이런 쪽이에요. 그죠? 이런 쪽에 고용이 좀 많이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고 뭐 고용 양호했지만 미국채 금리 상승세는 제한됐다. 그죠? 그러니까 고용이 좋아서 미국채 금리가 확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2%까지 고용지표 발표에 올랐지만 다시 1.5% 중반이 그죠? 제임스 블랜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우리가 더 비둘기파적으로 될 필요성은 지금 맞지 않는다.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죠. 매파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비둘기는 아니지만 즉 시장에서 뭐 요새 얘기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일드커브 컨트롤이나 이런 거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 그죠? 여기 옵션을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랬으면 금리가 확 더 튀었어야 되고 주가는 내려갔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고용지표 발표에 이렇게 안정화됐고 이거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3월은 역시 금요일이에요. 우리 주간장을 그래도 끌어올린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니커창 총리죠. 그죠? 중국 양해가 시작을 했고요. 올해 6% 이상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달성할 것. 작년 2020년 코로나 때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당히 GDP 증가율이 2%대 좀 중반이었나요? 나왔었죠. 니커처총에 필요한 지원과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처음에 원래 양해가 개막하면서 뭐 재정 지출에 대해서 뭐 전년도 코로나 때문에 그죠? 뭐 3.2%인가요?
3.6%인가요? 정확한 수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대비 뭐 0.4%준 숫자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홍콩과 그쵸? 상위 지수가 2% 이상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니커찬 총리의 유동성 충분히 수준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이 경기 부양책을 끊겠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미국발 양적 완화를 중단하겠다. 그래서 테이퍼링 하겠다 이런 소식으로는 안 받아들이면서 중국 증시도 거의 보합권까지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 4분기 실적 호조. 지금 작년도 그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 발표가 지금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첫 증가세라고 하는데 이 2년 만이라는 건 결국 20년 전에 19년보다도 더 올랐다는 거죠. 20년 코로나 때는 당연히 어두웠을 텐데 이때보다도 좋게 나왔다. 이 팩트셋 제가 S&P 500 기업의 어닝에 대해서 팩트셋을 주간 단위로 한 번씩 체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결국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4분기가 그죠? 19년 4분기 이때보다도 좋았다. 3.9%.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거의 4개분기 모두 두 자리 있어요. 올해는 21년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두 자릿수씩 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S&P 500 기업이나 뭐 나스닥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19년 대비도 좋았고 올해는 기저효과도 있지만 더 좋아질 거라는 거 분기별로. 그럼 주가가 이게 함수라고 가정하면은 그죠?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조정이 오히려 정말 좋은 기업들이 가격 조정이 많이 됐어요. 국내나 미국이나. 그래서 저는 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지만 지금 주식에 풀로 채워진 분들은 좀 아쉽지만 여기서도 주식에 풀로 채우신 분들이 이제 주가가 반등하고 이랬을 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정비를 해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한 주식 전략이고요. 전략과 전술을 잠깐 얘기하면은 지금 제가 그 가치주나 그러니까 시클리커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건 전술적으로 트레이딩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전략적으로는 지금 많이 떨어진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들 주도 업종 흔히 말하면 시장에서 원래 2차전지 관련주가 주도 업종이었죠. 근데 최근에 어려웠죠. 계속 이쪽이 시클리컬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때려 맞았거든요. 연기금의 매도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익이 안 나올까요? 미국 기업처럼 이익이 안 나올까요? 결국 얘네는 이익이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익과 성장을 같이 동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업들이 가격 조정이 계속 데일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이너스 20에서 뭐 마이너스 40까지 진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평균은 거의 25%인 것 같아요. 충분히 살만한 가격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오펙이 산유랑 동결을 했죠. WTI가 2년 만에 최고였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부담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FOMC에서 FRB에서 FOMC가 아니라 FRB에서 쉽게 지금 뭔가 정책을 또 하기에도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하잖아요.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하면은 뭐 그게 OT든 뭐 QE든 뭐 YCC든 이게 더 튈 수 있어요. R이.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유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동결을 했어요. 자, 그리고 국내 쪽 보면은 좀 전에 얘기 거의 다 들었는데 수출 증가 증시 훈풍, 반도체, 2차전지, 미디어 그죠? 미디어는 저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건데 한알령 이 이슈가 좀 크다고 봐요. 한알령이 좀 풀어질 것 같아요. 한알령 아시죠? 한국에 대해서 제안했던 거를 풀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2차전지 수출 지표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어요. 이쪽이 워낙 좋았죠? 기존의 주도 업종이었어요. 시클리컬이 아니었어요. 그죠? 코로나 진단키 때 이런 것도 있었고 반도체 중심 수출 주도세 분명히 나올 거고 K-팝 이거 한알령과 그쵸? 같이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것도 좀 연관해서 좀 연결을 시킨다면은 주도할 업종으로 분명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관 청약 1000주가 넘게 몰렸다고 해요. 기관 청약가 1000억 돌파는 1000주 돌파는 사상 처음이고요. 그죠? 기관 수요 예측 신기록 마무리. 다음 주 이제 9일 10일 개인들 청약이 있습니다. 개인 지금 배정에 대해서 IPO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이게 결국 V4 빈익빈을 더 만든 것 같아요. 이 제도 개선으로. 왜냐 아시잖아요. 지금 차명 계좌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 그게 계좌의 균등 분배로 갔거든요. 돈 없는 사람은 청약하려고 해도 청약도 안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손자 뭐 손녀 뭐까지 막 청약을 하게 되고 균등 배분하니까 돈을 버는 거죠. 공모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유동성 시장에서는 정말 그냥 상장 후에 따상만 가더라도 그냥 팔아버려도 2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돈 없는 분들은 뭐 한 주 두 주 받아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 좀 제도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한알령 얘기해서 여기 잠깐 갖다 붙였는데 트와이스 좋아하시는 분은 많죠.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금요일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IT 기업과 음원 공급 계약 공시. 뭐 저는 텐센트라고 추정을 하는데 뭐 비밀이니까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매출 비중만 보면 텐센트 홀딩스 같아요. 그래서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주목. 당장에 실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제되면은 미디어 쪽도 잘 봐야 됩니다. 엔터 쪽. 그죠? 그리고 요거 얘기해 볼까요? 올 들어 26주 쏟아부었는데 개미매수 톱 10 수익률.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연금이 산 종목들이 올해 뭐 HMM, 뭐 페노션, 그죠? 그리고 S-오일, 뭐 배당주 대표적인 정유주, 유가 연동해서 인플레이션, HM이나 페노션도 벌크나 해운 물동량 관련된 것들, 경기 시클리커 업종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연기금 많이 샀고 이런 종목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도 지분도 낮춰졌다고 공시도 나왔더라고요. 연기금이 판 것들은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즉 개인이 순매수가 높은 게 연기금이 순매도가 높습니다. 보면은 외국인은 시장에서 조금 간망을 했다면 개인과 연기금의 거의 매수 매도세가 많이 치고받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되게 안 좋았죠. SK바이오팜 뭐 이런 거. 하이닉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개인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머지는 아마 평균 단가로 하면은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 지금 손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여기 보면 이거 다 대형주거든요. 소형주 하나도 없잖아요. 상위 종목인데 이거 정말로 빅개미가 들어온 거죠. 빅개미. 돈 많으신 분들 들어왔는데 그죠? 여기 코스닥 종목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하나도. 물론 코스닥에도 순위 1위부터 10위 또 하면은 전기차 뭐 이런 주도주 기존의 주도주를 좀 많이 사시긴 했어요. 역시 물렸죠. 지금 시장이 완전히 이제 시끌리끌과 약간 안 오르던 상대적인 가치주,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 이런 쪽으로 올해는 상당히 좋았고 기존의 주도주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거 분명히 다시 시세는 물론 종목별로 틀리지만 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개인들은 왜 지금 손실난 거 지금 불안하고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급합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심리거든요. 이걸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대형주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단타를 하려는 개인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막 이렇게 1월 9일인가요? 삼성전자 막 급하게 이틀 동안 막 15% 오르나. 그런 날 따라 붙으시면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 조절을 잘 필요한 그런 시장이었는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돈은 많은데 전략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체크해 봤는데요. 미국 실업률 전월보다 0.1% 하락, 0.6.2% 고용지표, 경기는 분명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의 금리가 알이 상승하는 건 그죠? 경기가 회복되는 거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하다고 저는 봐요. 그죠? 테슬라가 1000슬라에 가까웠었는데 올해 초에 500불대로 40% 이상 최고가 대비 하락했습니다. 저는 주식을 바이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특정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기존의 주도주라고 봐요. 여전히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는 테슬라 더 최근에 매입했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1.5% 레벨 지켰죠.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이게 뭐냐면 유동성이 살아있는 거고요.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익 있잖아요. 이익, 어닝. 팩트셋에 기반 현재까지 발표한 S&P 500의 기업들의 어닝. 그리고 올해 어닝 예측까지 두 자릿수씩 분기별로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코스피도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컨센 대비 컨센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익이. 물론 일부 종목과 일부 업종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익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 4월부터 또 1분기 실적이 21년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될 거고 지금은 시클리커 업종들은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상당히 어려웠던 기존 주도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것들 안 나오는 것들이 차별화가 심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현금 가지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성장주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시장은 성장주랑 시클리컬 이거를 혼합해서 가져가면 매우 좋지 않을까. 근데 얘는 좀 중장기적인 전략 방향으로 시클리컬은 약간 전술적인 매매 방향으로 트레이딩 바이로 생각하시면서 주식을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주가는 버블이 아니라고 여전히 생각하고요. 충분히 주가는 지금 코스피 3000, S&P 뭐 미국 같은 데도 제가 미국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충분히 살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